6.35mm, 1cm도 되지 않는 이 거리는 2024년 7월 13일 연설 중이던 트럼프와 총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연설 중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면 아마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에 맞서 싸우라고 외쳤고, 그 결과 한 대선 예측 배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70%까지 치솟았죠.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가장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등장하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아무튼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현직 대통령 중 유일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린 논란의 아이콘이기도 한 도널드 트럼프,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후 대선 예측 베팅 사이트 플리마켓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전날보다 10%나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70%, 반면 라이벌인 바이든의 당선 확률은 16%에 그쳤는데요. 안 그래도 대선 토론에서 말실수를 한 바이든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던 트럼프는 퓰리처상 수상자가 찍은 역사적인 사진까지 공개되며 본격적인 대세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에 기소돼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머그샷을 찍고 백악관이 아닌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무려 4개의 사건에서 9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퇴임 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당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 달리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범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는 트럼프답게 미국 최초로 형사소송에 휘말린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것이죠. 트럼프가 기소된 총 4개의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을 막기 위해 포르노 배우에게 약 2억 원의 돈을 건넨 입막음 돈 사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공무원들을 협박해 투표용지를 폐기하고 선거인단 명부 조작을 지시,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 폭동을 일으킨 2건의 선거 개입 사건, 2021년 백악관을 떠날 때 국가안보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해 자신의 자택으로 가져간 기밀 문서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재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모든 공무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활용해 혐의에서 빠져나가겠다는 뜻이었죠. 그러나 2024년 2월까지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트럼프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화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콜로라도, 메인 등 여러 주들이 내란을 일으킨 자의 피선거권 자격을 박탈하는 미국 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대로라면 트럼프는 대선 출마는커녕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뒤에는 여전히 든든한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 혐의들로 재판을 받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트럼프는 지지자들 덕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지지자들에게 기소 당시 촬영된 머그샷을 인쇄한 기념품을 판매해 수백억 원의 선거 자금까지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게다가 연방 대법원이 끝내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콜로라도와 메인주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해준 데다 선거 개입 사건의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까지 해주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모두 사라진 것인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부활에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방 대법원 총 9명의 대법관 중 3명을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으며 대법관 구성이 6대3으로 보수 우위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트럼프에게 유리한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을 비난하며 현재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대법원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의 재선 출마는 엎질러진 물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법원 판결 10일 만에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재판에 불려다니다 이제서야 대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트럼프에게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자 트럼프의 인기는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암살 시도 덕분에 트럼프는 민주당에게 억울하게 핍박받다 암살까지 당할 뻔한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세론이 커지자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결국 바이든을 사퇴시키고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폭발한 트럼프의 인기를 꺼트리기 위해 SNS에 트럼프 is weird 해시태그와 함께 트럼프가 말실수한 동영상들을 공유하며
트럼프를 조롱하는 캠페인까지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모로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중이죠. 한편 트럼프의 부활에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또 누군가는 역시 트럼프라며 엄지를 축혀 세우기도 하는데요. 대선 불복, 허위사실 유포, 선동회, 머그샷 기념품까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트럼프의 인생을 돌아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의 부동산 개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트럼프의 할아버지는 1902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 출신으로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고, 이후 트럼프의 아버지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방이 23개나 있는 집에서 동네 사립학교를 다니며 리무진을 타고 등교를 할 정도로 유년 시절을 유복하게 보낸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문난 문제아이기도 했죠. 트럼프는 수시로 여자아이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업 시간에 큰 소리로 떠들어서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선생님에게 벌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한 번은 음악 선생님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가 학교에서 거의 퇴학당할 뻔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음악 선생이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면 폭력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았으며, 어릴 때와 달리 지금은 주먹 대신 머리를 쓴다고 말하기도 했죠. 트럼프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트럼프의 행동을 보다 못한 트럼프의 아버지는 13살 트럼프를 뉴욕 군사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정신을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였는데요. 군사학교는 군대식 교육을 도입한 기숙형 중고등학교로, 트럼프는 아침 6시 기상, 밤 10시까지 공부와 운동을 하고 군대처럼 소대, 중대, 대대로 나뉘어 통제된 생활을 하는 곳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호화롭고 안락한 집에서만 살아온 문제아 소년이 모래바람이 휘날리고 거친 교관들이 기다리는 운동장으로 쫓겨난 것이었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승부욕과 운동신경이 타고났던 트럼프는 오히려 군사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야구와 풋볼팀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리더십을 인정받아 중대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의 중대원 중 한 명이 하급생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하급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오는 등 문제가 커지면서 트럼프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유는 트럼프의 아버지가 자신의 재력을 무기로 알게 모르게 군사학교의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트럼프가 통제받기를 원했지만 트럼프에게 문제가 생기는 일은 원하지 않았던 거죠. 트럼프는 호화로운 집에서도, 심지어 군사학교에서조차도 자신의 특권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군사학교 졸업 후 명문 대학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왓튼 스쿨에 진학해 모든 공부를 마치고 마침내 1968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5남매 중 넷째였지만 유일한 형인 프레드가 사업가가 아닌 조종사가 되기로 하면서 트럼프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게 되는데요. 3년 만인 1971년 트럼프는 25세의 나이로 트럼프 그룹의 회장에 오르게 됩니다. 트럼프는 아버지가 주로 활동하던 퀸즈와 브루클린 지역을 넘어 더 상류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눈에 들어온 한 호텔이 있었죠. 바로 1919년 만들어져 약 50년간 운영해 오던 코모도 호텔이었습니다. 코모도 호텔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낡아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는 호텔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코모도 호텔의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역인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앞에 있어 매일 수많은 사람이 지나는 그곳에 새로운 최신식 호텔이 들어선다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트럼프는 즉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호텔 경영은 대형 호텔 기업 하얏트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시 개발을 하는 대가로 뉴욕시에 4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낡은 호텔을 사들여 도시를 개발하고 뉴욕시에 임대료까지 내겠다는 제안에 경기 침체로 한창 재정 문제를 겪고 있던 뉴욕시는 트럼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죠. 1980년 트럼프는 약 8천만 달러를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호텔의 이름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낡은 호텔이 최신식 건물이 되자 트럼프의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호텔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몇 년 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은 연간 총 수익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뉴욕 최고급 호텔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사업으로 자신의 사업 수완을 성공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었죠. 이때 트럼프의 나이는 겨우 3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성공으로 트럼프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트럼프 타워를 세우고 카지노 사업, 호텔 사업, 항공 사업에 진출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성공 비결을 알려주는 책 거래의 기술을 출판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하는데요. 1989년에는 트럼프의 순자산이 15억 달러에 이르고 성공한 사업가로서 타임지 표지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꽃길만 걸어오던 트럼프도 1990년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처음으로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난 트럼프 그룹은 회사가 파산할 위기에까지 처했는데요. 적자가 나는 항공사업을 정리하고 호화 요트를 판매하는 등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5년 부동산 시장이 돌아서기 전까지 트럼프는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트럼프는 젊은 여배우와의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이혼 소송에도 휘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소송은 오히려 트럼프에게 전화위복이 되었는데요. 억만장자의 이혼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1면을 차지하면서 트럼프에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트럼프는 방송 출연에도 점점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중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나홀로 집에 2에서 케빈과 함께 호텔에서 카메오로 등장한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2004년 트럼프는 어프렌티스라는 TV쇼에 진행자로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는데요. 어프렌티스는 견습사원이라는 뜻으로 트럼프의 회사에 채용되기 위해 참가자들이 경쟁하는 일종의 취업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승자는 트럼프의 회사에 1년간 특채로 고용돼 25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죠. 이 프로그램에서 트럼프는 탈락자에게 해고한다는 뜻의 You are fired라는 대사를 말하곤 했는데요. 어프렌티스가 미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You are fired라는 대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트럼프는 엄청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2015년까지 매년 꾸준히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정치적 야심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트럼프는 이미 1988년 대선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500명의 군중들 앞에서 자신이 이번 대선에는 나가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적임자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당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의 신문 광고에 게재한 트럼프의 공개 서한을 보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미국의 고립주의 추구 등 2016년 대선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트럼프의 대선 공약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라 생각했던 트럼프의 행동들이 놀랍게도 사실은 30년간 트럼프가 가지고 살아온 신념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트럼프는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며 오바마를 공격하면서 정치권에 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오바마의 출생지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케냐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의 출생지 논란은 당연히 트럼프의 전매 특허인 근거 없는 비난이었기 때문에 오바마가 하와이에서 출생했다는 출생증명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는 오바마를 극도로 싫어하는 극우 보수파 유권자들에게 큰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미 TV스타로 성공해본 트럼프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극단적인 주장을 할수록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기존 정치인들과 달리 유머러스하면서도 역동적인 트럼프의 이미지에 사람들도 열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 6월 트럼프는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트럼프의 대표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는데요. 트럼프는 그간 세계화 기조에 맞춰 체결해온 TPP와 NAFTA 같은 자유무역 협정에서 탈퇴,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을 추구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를 막는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파격적인 공약에 그동안 세계화를 지지해온 기존 정치인들은 경악했는데요. 하지만 세계화와 불법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던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은 트럼프의 공약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 신인인 트럼프가 들어주었기 때문이죠. 결국 트럼프는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 72%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실제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TPP 탈퇴, NAFTA와 한미 FTA 개정 등 자신의 공약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공약을 남발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트럼프의 철저한 공약 이행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매번 지면 전체에 트럼프 비판 기사를 도배하던 워싱턴 포스트마저도 한 칼럼에서 트럼프를 가장 정직한 대통령으로 평가했을 정도로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이 절대 거짓이 아니었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도 말하다시피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가 선거용 공약이 아닌 트럼프가 30년간 유지해온 신념이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면서
저소득 백인 노동자들의 제조업 일자리는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요. 외교적으로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해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트럼프는 2019년 50년 만에 최저치인 실업률 3.5%를 달성하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18년에 치러진 중간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해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 벌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팬데믹 수준으로 격상되고 봉쇄 조치가 시작되자 3.5%였던 실업률이 단 6개월 만에 15%로 치솟은 것이죠.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있던 트럼프에게 실업률 상승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특유의 고집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축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행동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경제 붕괴가 코로나보다 더 위험하다며 봉쇄 조치를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무시하는 등 공중보건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본인도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뿐 아니라 2020년 누적 확진자가 미국 전체 인구의 3%인 1,000만 명을 넘어가게 되면서 방역 실패라는 오명을 쓴 채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면서 바이든에게 백악관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경제를 잘 살려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재선에 실패한 것이 억울했는지 트럼프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투표용기 폐지, 선거인단 명부 조작 등 여러가지 선거 개입 행위를 저지르는데요. 이때 저지른 부정행위들이 지금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전반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6년에 이어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의 대통령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